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한 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동맹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이 오는 28일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부터 맞는지 또 어디에서 맞게 되는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뿐 아니라 치명률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 2019년 6,3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왜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건지 보이스피싱 내부자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한 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동맹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안보수장도 오늘 공식적으로 첫 통화를 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방역 당국이 오는 28일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부터 맞는지 또 어디에서 맞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방역의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뿐 아니라 치명률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위안부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시정하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 2019년 6,300억 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왜 피해가 계속되는지, 어떻게 범행하는지 보이스피싱 내부자를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경이 현재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거제시 인근 해상에서 300톤이 넘는 대형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배에는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 7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남은 3명은 아직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서울 대림동 길 한복판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오늘 그 용의자인 5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는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성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인천시에선 운전 중 의식을 잃은 70대 운전자를 소방대원과 경찰이 함께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에 일본 정부는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중국 우한이 처음 봉쇄된 지 오늘로 1년 되는 날입니다. 76일의 봉쇄 기간 동안 숨진 우한 시민은 중국 전체 사망자의 80%에 달합니다. 당시 우한에 있던 우리 교민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김지성 특파원이 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이올린의 거장 정경화 씨가 젊은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와 함께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됐지만 온라인에선 무료로 볼 수 있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정경화 씨를 김수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